안녕하세요. 부지런습니다. 스케치업 튜토리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디폴트 트리에 있는 내용들 쭉 다 살펴봤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인스트럭터랑 아웃라이너 뭐 이 정도인데, 인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치업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자습서 같은 겁니다. 지금 셀렉트 툴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셀렉트 툴에 대한 설명, select entity to modify when using other tools or comment 뭐 이렇게 해서 뭐 객체를 선택하거나 뭐 모델링 할 때, 수정할 때 쓴다. 클릭하고 뭐 그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어떻게 한다든지 등등등등 어떤 이런 툴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지우개를 눌렀더니 그죠? 이레이저 툴 객체를 지우는 기능이다. 이것만 자유롭게 다 읽을 수 있고 딱딱딱 쉽게 이해하실 것 같으면 이 튜토리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실 필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펜 툴 누르면 라인 툴이라고 이렇게 설명 다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스크롤 이렇게 쭉 내려서 제일 밑에 보시면 클릭 Learn about more advanced operation 이래서 클릭하면 그러면 이제 드로잉 베이직 해서 어떤 그리기 툴에 관한 설명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리면 되고 어떻게 그리면 되고 이런 방법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심 있거나 좀 더 진지하게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죠? 그래서 인스트럭트에 관련된 설명 끝냈고요. 아웃라이너는 이제 그 중간에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됐었던 어떤 그런 건데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를 하나 그려서 옆에다 하나 복사를 해놓고요. 얘는 그룹으로 만들고 얘는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건드리지 말고요. 그러면 이 아웃라이너 상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십자가 모양, 작은 사각형 4개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컴포넌트는 이렇게 나오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속이 채워진 사각형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고요. 옆으로 하나씩 더 복사를 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그룹이 복사가 된 거고 컴포넌트가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룹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얘랑 컨트롤 룰 선택을 했지만 이 아웃라이너 창에서 Shift나 아웃라이너 창에서 컨트롤 누르거나 해서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룹을 또 지어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 그룹이 됐죠? 얘랑 선택해서 여기서 make 컴포넌트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얘랑 선택을 해서 make 컴포넌트를 해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살표가 아래로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죠. expand라고 해서 확장이 되는 건데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collapse라고 해서 닫히는 거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씩 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복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컴포넌트 2 안에 컴포넌트 1이 2개가 돼 있고 컴포넌트 2 안에 1이 2개가 돼 있는 거고 그룹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총 객체는 8개인데 이런 식으로 클릭 이제 객체가 많아지면 점점 귀찮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인 데서 오른쪽 클릭하면 expand all, collapse all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expand all 누르면 그냥 한꺼번에 다 펼쳐지는 거고 collapse all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collapse all 누르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던 게 한꺼번에 다 닫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그룹과 이 그룹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4개를 잡고 한꺼번에 다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했고 얘랑 이렇게 또 그룹을 또 만들었습니다. 스케치업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다층 그룹이나 다층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계속 그룹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룹을 이 4개 속해 있는 그룹에 넣으려고 할 때는 그죠? 얘를 뭐 복사를 하든지 넣는 방법 보겠습니다. 컨트롤 X를 하든지, 그죠? X를 해서 이 그룹 편집 상태를 들어가서, 물론, 에디트에 paste in place 같은 명령어도 있지만, 그 자기 자리에 갖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밖에 나오면 6개 그룹이 되는 거죠. 또는 이 그룹 안에서, 그룹 편집 안에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놔도 되겠고요. 결국 또 6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번거롭죠?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건 모를 경우에 예를 들어 또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보시죠. 얘를 여기다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면 얘예요. 넣고 싶은 거는 얘고 얘를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들어갔죠? 예, 아까 그 그룹 안에 편집해서 어떻게 넣고 이런 과정이 없이 여기 상태에서 예, 윈도우 탐색기처럼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큰 애 다층 이제 개층리 얘가 더 복잡하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들어가요. 자, 복잡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때려 넣는 거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가면 6개짜리 하나와 2개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런 그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expand all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벌써 몇 개 없는데 객체는 별로 없는데 그죠?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객체보다 개념이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얘랑 또 그룹을 만들고 그죠? 또 얘랑 또 그룹을 만들고 또 얘랑 또 그룹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또 얘랑 또 그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룹 해 나가면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객체보다 이 관계가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거 일일이 다 이름을 정해서 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클릭했을 때 요 정도에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네. 하나 정도에만 이름을 정해서 이 안에 다 속해 있구나. 또 껐다 켰다. 이 정도로는 겨우 쓸 수 있지. 그 외에는 뭐 쓰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켜두고 작업을 하면 이제 스케치업 작업 모델링을 할 때 화면이 버벅거려서 실제 모델링을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전에 작업을 했던 어떤 그런 실내 테마파크 그건데 요즘 애들도 이렇게 뽀로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그로 다 나눠져 있죠. 태그로 나눠서 어떤 구역마다 태그를 나눠서 껐다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건데 자 실제로는 아웃라인을 열어놨습니다. 과연 이 모델링 전체가 몇 개의 그룹과 몇 개의 컴포넌트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게 눌러보기도 겁난데 한번 좀 눌러보겠습니다. 화살표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expand all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스크롤바가 쫙 내려가면서 쭉 다 펼쳐졌습니다. 쭉 올라가 보면 이만큼이에요. 자, 이걸 다 이름을 일일이 정해서 작업한다는 것도 불가능이고 이름으로 찾는다는 것도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치는 거고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여기 지금 의자를 하나 수정하기 위해서 의자를 클릭을 하면 이 의자가 이 그룹 안에 속해 있나 봐요. 자, 그럼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또 이 의자 또 클릭을 하면 버벅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선택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응답 없으면 순간순간적으로 뜨죠? 자, 또 클릭을 해서 또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찾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 계층 구조에서 방금 제가 선택한 그 객체가 뭔지를 찾느라 내가 클릭 하나 할 때마다 여기서 찾아요. 이렇게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뭐 다리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뭐 나가서 다시 이 테이블 다리를 좀 수정하겠다 그러면 나와서 테이블을 클릭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응답 없음이 계속 뜨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의 안 되다가 뭐 사양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러다가 뻗어요. 이러다가 뻗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밖으로 나오면 나왔다고 또 타르륵 한번 체크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가 이 계층 구조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래시계 같은 거 떴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닫아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모델링을 초반에 만들 때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거 만들 때 관리해가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아웃라인을 키고 작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에 있는 내용 다 살펴봤죠? 자, 윈도우에 디폴트 트레이에 있는 내용 쭉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만들고 트레이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도 다 살펴봤죠? 자, 그래서 뉴 트레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레이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만은 자, 레이어라는 트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저 트레이 매니저 들어가서 자, 레이어라는 제가 트레이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주로 자주 보면서 작업하는 거 태그 같은 거 실제로 자주 쓰죠. 태그 같은 거 자주 쓰고 매트리얼도 제가 작업하면서 자주 써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스타일 같은 거 한번 설정해서 템플릿 만들어 놓으면 건드릴 필요 없고
엔티티 인포 뭐 안 봐도 무관하죠. 컴포넌트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씬도 지금 같은 경우는 씬이 필요 없습니다. 섀도우 껐다 켰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호그 필요 없겠죠? 매치 포토 할 상황이 아니니까 매치 포토 필요 없는 거고요. 소프트 스무스 엣지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되는 거고. 인스트럭터 뭐 저 같은 사람은 볼 필요 없죠. 자, 아웃라이너 끄고 작업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결국 이 정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디폴트 트레이 들어가. 디폴트 트레이 저희가 볼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꺼버리면, 자, 꼴랑 저한테 필요한 태그랑 매트리얼 딱 두 개만 이런 식으로 예, 트레이를 만들어서 자기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윈도우에 예, 제가 만들어 놓은 트레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중에 또 키고 싶으면 언제든지 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윈도우에 있는 트레이 메뉴를 잘 활용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트레이를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각 트레이가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 쭉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드렸으니까 본인에게 맞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이에 대한 메뉴를 다 끝냈고 지금 이쪽 도구, 이쪽 이런 것도 다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네, 다 설명했고 자, 프린시펄 메뉴 중에 요거 이제 페인트 통 설명 안 했는데 이제 페인트 통 설명하면서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그런 것들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